결혼 30년 차,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제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은 제 사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5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30년.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이미 몇 년 전에 끊겼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사라진 채 그저 한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으로 만나게 된 사돈어른.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에게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냉랭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함께 기뻐했고 힘든 시기에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에 몰두했고 그녀는 육아와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서로를 바라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기다렸죠. 저녁을 차려놓고 따뜻하게 데워서 함께 먹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먼저 먹으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거의 매일.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외로움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라는 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대화를 몇 번 나눈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골프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고 그녀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딸아이 학교 일은 제가 처리하고 큰 결정은 남편이 하고 그렇게 역할만 나눠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그냥 동업자?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의 소멸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없어도 그저 그랬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편한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 같은 존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딸은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랐습니다. 대화 없는 식탁, 웃음 없는 거실, 온기 없는 집. 딸은 일찍 철이 들었고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품고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돈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사돈 어른을 만난 건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격식을 갖춘 자리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그저 딸의 시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을 함께 알아보고 예단과 예물을 의논하고 신혼집 문제를 상의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돈 어른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요양원에 계셨고 그는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그는 넓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의 예단 문제로 사돈 어른과 둘이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처음엔 예단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좋아 보여요. 우리 때는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돈 어른의 말에 그녀는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돈댁은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냥 익숙한 사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사람이 아프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생각만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솔함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만남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결혼 준비와는 관계없는 것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사돈 어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외로웠던 시간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돈 어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에 매달리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것,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후회했던 것, 지금도 여전히 외로운 것.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어느새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을 만나면 참 편해요. 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늘 조심했는데 사돈 어른은 그냥 들어주시니까.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더 이상 만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딸들 잘 지내나요? 라는 안부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왔어요.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사돈 어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돈댁을 만날 때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의 하루에서 기다려지는 존재라는 느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사돈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통해 연결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시아버님이랑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그래. 가끔 안부 정도는. 좋은 일이에요. 시아버님도 외로우실 텐데 엄마가 잘 챙겨주시면 좋죠. 딸의 순수한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딸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을 만날 때는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일까?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은 깊어졌고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돈 어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른,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어른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긴 침묵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댁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많이 울었습니다. 상실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것일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메시지가 올까 기대했고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차를 마시던 카페를 지나칠 때면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었던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런 그녀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관심받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내게 준 선물은 남았어.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과 사별했고, 어떤 이는 이혼했고, 어떤 이는 그녀처럼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비슷비슷해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새로 사귄 친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고, 좋아하는 책을 읽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였지만 남편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 걸린 그녀의 그림을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를 찾은 것 같아. 오랜만에. 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금지된 감정을 통해 자신을 되찾았다고. 이따금 사돈 어른 생각이 납니다. 그가 잘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외로울까?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분 덕분에 나는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이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자신을 깨우친 신호였다고. 그 감정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무감각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모든 행복을 걸지 않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취미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어쩌면 이게 50대 후반 여자의 현실적인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삶. 그녀는 오늘도 그림을 그립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때로는 사랑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대 후반 사돈 어른과의 금지된 감정을 통해 자신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난할 수도, 어떤 분들은 깊은 공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50대,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지된 감정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